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국가고시 대비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학생 때 간호관리학 그러면 어떠했어요? 어떤 과목이었어요? 쉬운 과목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관리의 파트의 내용을 보시면 경영학, 행정학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간호를 약간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학, 경영학에서 많이 나왔던 이론들이 접목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 학생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게도 느낍니다. 자, 그래서 관리학은 임상 경험이 좀 있으면 굉장히 쉽고 재밌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우리 국시 과목에서 의외로 간호관리학이 꽈락이 좀 많이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작년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년 국가고시 간호관리학은 굉장히 쉽게 나온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호관리학이 되게 쉽게 나왔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더니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19년도는 굉장히 쉽게 나왔던 분위기예요. 근데 몇 년 전인가 또 굉장히 어렵게 나와가지고 간호관리학 꽈락도 굉장히 많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해 그해의 난이도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관리학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간호학이래. 간호관리학 책을 보면 어떠세요? 일단 두꺼워요. 그래서 페이지가 도대체 몇 페이지야 이거? 그쵸? 거의 400페이지가 넘잖아요. 문제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시간에는 유인물이 없지만 그때그때 차라리 눈으로 보면 편한 거 있죠. 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강의 유인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간호관리학 책도 우리 아동이랑 기본간호학 책처럼 기본 개념 플러스 핵심 문제 정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핵심 문제 풀이만 완벽하게 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의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 항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1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목차에서는 서비스 마케팅이 따로 나와 있었죠. 그런데 또 책들마다 틀려서 서비스 마케팅이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서비스 마케팅이 조직 파트에 들어가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따로 뺐어요. 그래서 목차 마지막에 서비스 마케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다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 봐보세요.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단호단위 관리는 국가고시에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첫 번째 간호의 역사는 여러분들 책 봐도요 페이지가 많아요. 몇 년, 4, 5년 전까지만 해도 간호의 역사에서 우리 간호관리가 지금은 35문제죠. 예전에 40문제일 때 역사에서만 10문제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 3, 4년 사이에 역사의 양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지금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가 그러면 세계사, 한국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사에서 한 문제, 한국사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공부하기가 정말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다 외워야 돼요.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관 한 문제. 의외로 국가고시에서는 윤리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적 의무와 책임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법률적인 용어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의외로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기획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 간호단위 부분에서도 여기 벌써 몇 문제일까요? 24문제죠.
그쵸? 여기에서 우리는 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마케팅은 조직에서 서비스 마케팅이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서비스 마케팅이 보통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호관리학도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는 항목이고요. 특히 우리 지휘 파트에서 문제가 6문제나 나오죠. 지휘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리더십, 동기부여가 있어요. 동기부여 시키고 리더십을 펼치는 게 지휘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암기를 해도 될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또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할 거니까 지금부터 겁먹지는 마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동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수업 들어오기 전에 유인물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인강에 참여하시는 학생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수업 준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포기하지 말고, 그쵸? 어렵게 느껴지더라도요, 되도록이면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일단 저를 믿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가끔씩 믿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떤 사건일까요? 과연 선생님 말만 듣고 다른 문제집을 안 풀어도 되나? 제가 문제집 다 넣으라 그랬죠, 책꽂이에. 근데 이제 그런 의구심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책꽂이에 꽂혀있는 문제집을 꺼내십니다. 그러면 진짜 밥이 안 돼요, 죽밖에.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더라도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게, 그쵸?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책은 다른 책 절대 보지 마세요. 그죠? 저만 믿고.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간호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 간호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책이 몇 페이지예요? 간호 역사. 어마어마하죠? 그쵸? 내용만 거의 35페이지에 문제풀이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해요. 그쵸? 문제풀이까지 한 58페이지야. 근데 여기서 이상 2문제밖에 안 나온대. 그쵸? 에너지를 좀 쓰셔야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꼭 외워야 될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볼게요. 자, 간호의 역사, 학습의 필요성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자, 간호의 발달 과정에서 자, 첫 번째 줄에서 순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 자기 간호, 가족 간호, 종교적 간호, 직업적 간호. 직업적 간호 옆에 또 화살표를 하나 하셔서 직업적 간호였다가 지금은 뭘로 바뀌고 있어요? 그쵸? 전문적 간호의 순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보세요 하라는 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아셨죠? 왜냐면 그게 자기 거가 돼야 되니까. 눈으로 보면 그렇지.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딱 틀리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 할 때는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기 간호, 가족 간호, 종교적 간호, 직업적 간호, 전문적 간호의 순서로 발달되었다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세계사를 볼게요. 자, 원시 시대에는 자, 본능적 간호가 시작이 됐었죠. 본능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주로 누가 있냐? 엄마들이 했죠. 그래서 모성애적 간호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치료 간호. 그 다음에 미신적인 치료가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원시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물활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물활론 동그라미. 자, 물활론의 정의는 다 아시죠? 모든 물체가 살아있어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좌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된 별표, 자, 처음에는 본능적인 간호로 이루어졌다가 본능적으로 간호했어. 그러다가 경험해보니까 이 방법이 괜찮네? 경험적 간호. 그 다음에 이때는 주술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죠. 항상 원시시대 보면 족장, 추장이 있고 그 옆에 주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술적인 간호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문명에서는요, 자, 바빌로니아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래서 2000년경 제작된 고대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이다. 그러니까 요 단어에 대한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자, 하무라비 법전 그러면 어느 나라다?
그렇죠. 왜냐면 시험 문제가 나라들을 다 섞어요. 지금 바빌로니아도 있고 이집트, 팔레스타인, 인도, 중국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나라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정, 그럼 바빌로니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생시설,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었고요. 자, 내과, 외과 치료법은 구별했어요. 그렇지만 이때도 과학적인 간호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술과 미신으로 혼동이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천문학, 수학이 발달했고요. 점성술이 발달을 했었고요. 질병에 대한 개념이 질병이 어떤 전염병, 병의 종류가 아니고 신을 노하게 한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별표하세요. 이집트는 제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파피루스도 많이 나오죠. 파피루스 별표. 의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요. 그래서 관리는요, 누가 가장 먼저 최초가 누구냐,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뭐냐, 이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파피루스 그러면 이집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모탭을 어디서 들어봤죠? 이모탭. 영화, 그쵸? 영화 미라에서 이모탭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 미라에서는 이모탭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모탭은 이집트 역사상 최초 신부 의사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최초 신부 의사가 이모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에 따라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한다. 이거 뭐죠? 미라. 그쵸? 미라에 관련된 의학기술이 발달이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점성술로 발달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별표하세요. 여성의 지위는 다른 고대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대표적인 미인이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잖아. 클레오파트라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지위가 높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냐, 낮았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시험 문제가 제법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 이모탭, 미라, 점성술, 그 다음에 지위 높음,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아셨죠? 뭐, 조사 다 떼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집트의 특성이고요. 다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모세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뛰어난 공중위생법을 실현했죠. 그래서 모세법은 질병 예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식품의 선택, 나병의 감염 방지, 상처 돌보기, 쓰레기 처리 같은 위생에 관한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뛰어난 공중위생법, 그 다음에 질병 예방법, 얘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할례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팔레스타인에서 할례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째?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할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예방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요. 자, 의사를 배출했는데 브라만 기억하세요. 승려 계급이요. 그러면 브라만이라는 승려 계급이 최상일까요? 최하일까요? 그렇죠. 최상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브라만들은 사제들이에요. 승려 사제.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층에서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제시하는 힌두교 경전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은 신에 대한 벌이다. 그래서 질병상의 위생, 건강, 임신 등을 이제 거기서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3번 아편. 아편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천연두 예방법이 인도 베다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편 천연두 예방법은 꼭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외과적 기술이 탁월했다. 이 문장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편도선 절제술, 제왕절개술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집트가 훨씬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또 있죠. 최초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누구예요? 아소카 왕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 생각했었죠. 그럼 여기 또 뭐가 나오지? 우두요. 우두가 천연두잖아요. 그래서 천연두 예방을 위해서 우두 접종을 시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우법전이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간호사는 여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 동그라미. 대부분의 간호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높은 도덕적 규범, 기술, 신용들이 요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배다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 아편사용, 처전두 예방법,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이죠. 외과적인 기술, 아소카왕, 우두 접종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들이 했다. 이거가 가장 핵심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여러분 똑같은 아시아 계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의학의 특징은 별표하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방.